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동안 읽으면서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했던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을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잡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는데 막 엄청 많은 책들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책들을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손가락에 꼽히는 책들은 정말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음, 첫 번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거든요.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뭐든지 해보고 자기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갇혀진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정해져 있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그때 가장 생각했던 게 이것이 과연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순간에 이 책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그리스인 조르바. 그래서 정말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글을 쓰는 약간 보수적인 성격? 보수보다는 약간 침착한 성격. 삶을 계획한 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책의 주인공이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사람은 이, 이 책을 쓰는 사람을 만나서 어,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사람을 관찰을 하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그냥 실행에 옮깁니다.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구나.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구나.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그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더라도 같이 춤을 추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뜻이 통할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굉장히
뭐 사랑뿐만 아니라 뭐 생활하는 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다 좋았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조건 옳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사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 현재 상황이 너무나 갇혀져 있는 상황으로 살아간다고 느끼던 나이였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가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떤가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인 조르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그 고등학교 때 같이 읽은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학교 때 이 그리스인 조르바 다음으로 읽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는 법정 스님 책이었어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있고 맑고 향기롭게, 오두막 편지, 뭐 이렇게 뭐 시리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책들이 그냥 다 좋았어요.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었던 법정 스님의 책에서 가장 좋았었던 것은 무소유를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산속에서 사는 그 사람의 인생, 삶, 생활력, 그런 자연에 기대어서 사는 그런 모습들, 산속에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뭐 지금은 뭐 엄청난 뭐 어떤 물건이 갖고 싶으면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이 딱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법정 스님이 쓰신 대다수의 책들과 그분이 주신 그런 삶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 그냥 법정 스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꼭 집어서 무소유다, 이 책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냥 그런 사상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무소유, 맑고 향기롭게, 오두막 편지. 네, 이렇게 세 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인데, 고등학교 때 책을 좋아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책들 읽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은 책 중에 하나는 류시와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고 시집, 유언집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이후로 책들도 몇 권 읽긴 했지만 저는 그냥 그 책이 제일 좋았어요. 하늘 호수로 떠나니. 그게 아직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면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적인 다른 생각들이 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다. 사고방식이 예상치 못했던 철학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들, 그런 거를, 그런 인도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도 철학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책은 유시아 씨가 직접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하는 과정들을 담아낸 책들인데 그냥 좋았어요. 그 인도 그곳에서 가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냥 지도를 펼쳐놓고 그냥 손가락으로 툭 찍어서 그곳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 뭐 인도의 어떤 한 마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아, 내가 언제 여행을 한번 가게 된다면 이렇게 그냥 지도를 펼쳐놓고 그냥 눈을 감고 툭. 네, 그렇게 가는 게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묘미가 있구나. 가면서 뭐 벌어지는 상황들 참 재미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설 에세이 쪽 많이 읽었는데 좀 경제적인 책으로 넘어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많이 유명하잖아요. 음, 근데 뭐 시리즈가 이게 뭐 몇 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한 1, 2권 정도 읽었습니다. 뭐 어떤 것에 대한 이 경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냥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려면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단순한 개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을 하고 덜 쓰고 더 저축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바른 삶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순간 아, 이런 경제적인 개념들이 확 다 깨져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 책에서 금수저, 흙수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요즘도 그런 말들 나오잖아요. 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흙수저야. 정말 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금수저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네, 희한한 그냥 성리학, 유교 그런 사상으로 배워온 것 중에 하나가 어,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면 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고등학교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경제적인 구조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 네, 꼭 이 책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조금씩 깨어날 수 있었던 나이였을 수도 있겠는데, 그 책을 접함으로써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책을 하나 꼽으라면 이제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그냥 내 인생에 도움을 내어 주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릴 때 어린 왕자를 읽는다는 거는 참 멍청한 짓 아닌가? 네,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린 왕자는 글쎄요, 그냥 백설공주, 또 신데렐라, 뭐 이런 동화책들 있잖아요. 그런 동화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내용들을 거의 그냥 접하게 되면서 다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음, 그만큼 내가 어린 왕자를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 20대 중반쯤, 그때 한번 어린 왕자를 다시 한번 읽어본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또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때, 참,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얻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막,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20대 중반 때 더 방황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도서관에 가서 무심코 어떤 책이라도 좀 읽어볼까 하고 딱 읽었을 때 어린 왕자를 읽었어요. 근데 이게 글자 하나하나가 뭔가 다 새로워 보이는 거 있죠. 그, 이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연금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연금술사는 정말 자아성찰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살면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자아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아성찰이라는 것이 난 나야, 뭐 이렇게 하다고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아성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 뭐 파랑새 이야기처럼 뭐 행복은 결국은 내 안에 있었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바로 삶의 지혜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 무엇이든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20대 중반, 초중반 그때 읽은 책인데 그때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극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의 전환점을 준, 도움을 준 그런 책들을 꼽아보자면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법정 스님의 부소유, 그리고 유시와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그 다음 어린 왕자, 그 다음 연금술사, 이렇게 5권에 대한 책이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읽은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들, 그런 책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책 소개를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하는 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